조경자가 홀로 사는 전원주택은 산기슭 끝자락에 자리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였어요. 그날 오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평범한 여름 소나기려니 했는데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거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경자는 황급히 대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새는 곳이 한 곳이 아니었죠. 아, 이게 뭐야? 침실 천장에서도 부엌 쪽에서도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대야와 양동이를 놓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조경자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만 있었어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고쳐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자 조경자는 마을 단체 톡방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며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혹시 지붕 수리해 주실 분 계실까요? 비가 새서 난리예요. 메시지를 보낸 후 조경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답장을 해줄까 싶었거든요. 시골 마을이지만 다들 바쁘게 사시니까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붕 점검 가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윤도식이었어요. 조경자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새로 이사 온 분인가 싶었죠. 정말요? 고맙습니다. 주소는? 조경자는 서둘러 집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했어요. 남이 집에 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도 계속됐고요. 조경자는 현관 쪽을 바라보며 서성거렸습니다. 정말 올까? 이런 궂은 비에 남의 집 지붕을 고치러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혹시 장난으로 답장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를 뚫고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오는 엔진 소리였죠. 조경자는 창문 너머로 내다봤어요. 흰색 소형 트럭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우비를 입은 남자가 트럭에서 내렸고요. 키가 제법 큰 편이었고 걸음걸이가 침착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조경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도식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조경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비에 괜찮습니다. 일단 지붕 상태부터 봐야겠네요. 윤도식은 트럭에서 사다리와 공구를 꺼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근차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사다리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조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다리 밑을 잡았습니다. 윤도식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조경자의 손과 윤도식의 손이 잠깐 스쳤어요. 순간 조경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낯선 감정이었죠. 윤도식도 잠깐 조경자를 내려다봤고요. 지붕 위에서 확인해 볼게요. 윤도식은 우비를 단단히 여미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경자는 아래서 올려다보며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한참 후 윤도식이 내려왔습니다. 기와 몇 장이 깨져서 비가 새는 거네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조경자는 어쩐지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고쳐줄 것 같다는 안심감 때문이었을까요? 뜨거운 차라도 드실래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얼른 차를 우렸어요. 오랜만에 손님이 와서 그런지 괜히 설레더라고요. 찻잔도 예쁜 걸로 골라서 내왔습니다. 윤도식은 트럭에서 방수포와 못을 꺼내서 임시 보수 작업을 시작했어요.
비가 와도 일손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차 여기 놓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잠깐 쉬세요. 하지만 윤도식은 쉬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방수포로 누수 부분을 단단히 막고 못으로 고정하는 모습이 전문가 같았습니다. 조경자는 처마 밑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참 성실한 사람이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남자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윤도식이 지붕 응급처치를 마칠 무렵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전신주도 덜컥거렸어요. 윤도식은 마지막 못을 받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수포가 바람에 펄럭이긴 했지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사다리로 내려온 윤도식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2시간 넘게 비를 맞으며 작업했거든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비가 안 셀 거예요? 네,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나중에 날 좋을 때 제대로 고치시면 돼요. 윤도식이 공구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번쩍하고 번개가 쳤습니다. 이어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집 안불빛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아, 전기가 나갔네요. 조경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윤도식은 침착했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주위를 비췄습니다. 이런 날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금방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조경자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어머, 군청에서 메시지가 왔네요. 조경자가 문자를 확인하니 산사태 경보였습니다. 폭우로 인해 도로 곳곳이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길이 위험하다고 나와 있어요. 윤도식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언덕길 아래쪽은 이미 물이 불어나 보였습니다. 이 비에 내려가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윤도식의 말에 조경자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이 하룻밤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객실이 하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폐가 될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날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조경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전된 산골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건 확실히 섭섭했거든요. 그러면 신세를 지겠습니다. 윤도식은 트럭에서 작은 가방을 가져왔어요. 늘 이런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조경자는 얼른 집안을 정리했어요. 화목난로에 불을 지피고 촛불도 몇 개 켰습니다. 따뜻하네요. 윤도식이 난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비를 벗으니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체격이 좋았어요. 배고프실 텐데 뭐 해드릴까요? 간단한 거면 뭐든 괜찮습니다. 조경자는 부엌에서 컵라면을 끓였어요. 가스는 다행히 나왔거든요. 김치도 몇 조각 꺼내고 계란도 풀어 넣었습니다. 라면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런 날엔 라면이 최고죠. 윤도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촛불 아래서 보니 인상이 더 온화해 보였습니다. 둘은 난로 앞에 앉아서 컵라면을 나누어 먹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윤도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대신 이런 날엔 좀 무섭죠. 저도 혼자 살아서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순간 조경자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도 혼자라는 걸 알고 나니 더 편해졌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이것저것 해요. 주로 목공이나 수리일이고 가끔 문화재 복원도 도와드리고. 문화재요? 네, 전통 목공 기술이 좀 있어서요. 윤도식의 말에 조경자는 새롭게 놀랐어요.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었던 거죠. 촛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둘은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으며 시간이 흘렀어요. 바깥의 폭우 소리가 오히려 집안을 더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이 작은 원을 그리며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난로의 불꽃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조경자와 윤도식은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방송국에서 일하셨다고 했죠? 네, 시설 기술자였어요. 송신 장비 관리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윤도식의 목소리가 나지막했어요. 촛불 아래서 보니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럼 은퇴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셈이죠. 손으로 하는 일이 좋아서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좋고. 조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궂은 날에도 남의 집 지붕을 고치러 왔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거셌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우시겠어요. 조경자는 옷장에서 담요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모직 담요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해요. 조경자는 윤도식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담요 한쪽을 덮었습니다.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조경자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거든요. 따뜻하네요. 윤도식도 어색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담요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둘은 난로의 마지막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경자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긴장이 풀리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좀 쉬세요. 윤도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좀 졸려요. 조경자는 난로 앞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윤도식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담요 아래서 어깨가 살짝 닿았지만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경자는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 윤도식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어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밤이었거든요.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조경자는 작은 소리에 눈을 떴어요. 윤도식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화장실 좀. 윤도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경자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윤도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벌써 가세요? 조경자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길도 많이 나아졌고요. 윤도식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정말로 비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가실 필요 없는데 눈 뜨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도식의 말에 조경자는 순간 서운함을 느꼈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아침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게요. 윤도식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조경자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비가 그친 후에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신세 많이 졌습니다. 윤도식은 트럭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또 뭔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경자는 그 자리에 서서 빨간 미등을 바라봤습니다. 트럭이 언덕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서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경자는 평소처럼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자꾸만 그날 밤이 생각났거든요. 경자 씨, 이번 주말에 견학 가실래요? 마을 이장 김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견학이요? 네, 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문화재 복원 현장 견학을 한대요. 전통 목공 기술 시연도 보여준다고 하고 조경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요즘 외출하기가 귀찮았거든요. 가보세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이장의 권유에 조경자는 결국 참가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 마을회관 앞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주민들 15명 정도가 함께였어요. 대부분 조경자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동 쪽 고택이래요. 조선시대 건물을 복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가 1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넓은 한옥 단지였어요. 기와 지붕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곳곳에서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쪽 사랑채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문화재청 직원이 안내를 시작했어요. 조경자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복원 작업 현장은 정말 신기했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 나무를 깎고 짜 맞추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저기 대청마루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김종호 장인님이세요. 문화재청 직원이 가리키는 곳을 보는 순간 조경자는 깜짝 놀랐어요. 대청마루 위에서 대패질을 하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낯익었거든요. 설마. 조경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바로 윤도식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윤도식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대패를 잠깐 멈췄어요. 김종호 장인님은 전통 목공의 대가이십니다. 특히 창호문 복원 기술이 뛰어나시죠. 문화재청 직원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조경자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김종호, 윤도식이 아니라 조경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자신에게 윤도식이라고 소개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김종호라는 이름의 전통 목공 장인이었던 거죠. 저분은 한국 전통 건축 기능 보유자이시기도 해요. 이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조경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견학이 계속되는 동안 조경자는 계속 그를 의식했어요. 윤도식? 아니, 김종호는 묵묵히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그의 솜씨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대패 한 번에 나무가 매끄러워지고 정확한 치수로 깎여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숙했구나. 그날 밤 지붕을 고치던 그의 손놀림이 이해됐어요.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라 이런 대가였던 거죠. 견학이 끝날 때까지 둘은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럼 버스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문화재청 직원이 안내했어요. 조경자는 아쉬운 마음으로 한 번 더 대청마루를 돌아봤습니다. 김종호는 여전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경자가 버스에 오르는 걸 곁눈질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조경자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복원 현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왜 가짜 이름을 댔을까? 돌아가는 길 내내 조경자는 그 궁금증을 풀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거였죠. 유명한 장인이라는 걸 알고 나니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의 소박한 정겨움이 착각이었나 싶기도 했고요. 문화재 견학을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경자는 계속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윤도식인지 김종호인지 그의 정체가 궁금했거든요. 그날 오후 조경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빨래가 잘 마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흰색 소형 트럭이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조경자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그가 내렸어요. 이번에는 우비 대신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경자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붕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임시로만 해둬서요. 그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조경자는 알 수 있었어요. 핑계라는 걸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또 샌다거나. 아니요, 괜찮았어요. 둘은 서서 어색하게 대화했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조경자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우리는 동안 조경자는 용기를 냈어요. 저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름이 윤도식이 맞아요? 김종우가 맞아요? 그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인 것 같았어요. 둘 다 맞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본명은 김종호고 윤도식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문화재 일할 때는 김종호, 평소에는 윤도식으로 지내거든요. 조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왜 윤도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더 편한 이름이라서요. 김종호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조경자는 안도했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견학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혹시 오해하셨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이제 어색함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김종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조경자도 용기 내어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던 밤이 더 외로워졌어요.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 말에 김종호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이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핑계를 대고 온 거예요. 김종호의 솔직한 고백에 조경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자신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지붕은 괜찮죠?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둘은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이도 많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 가져도 될까요? 조경자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그냥 떠돌이 목수인데요. 떠돌이 목수가 아니라 훌륭한 장인이시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김종우가 말을 멈추고 조경자를 바라봤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 말에 조경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둘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이가 된 거죠. 그날 이후 조경자와 김종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때로는 조경자의 집에서 차를 마시고 때로는 근처 산책로를 함께 걸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종호가 제안했습니다. 청송에 한옥 체험관이 있는데 가보실래요? 제가 복원 작업에 참여했던 곳이거든요. 좋아요. 가보고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 김종고의 트럭을 타고 청송으로 향했습니다. 조경자는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렜어요. 여기에요. 2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산자락에 자리한 아름다운 한옥 체험관이었어요.
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제가 저 누마루 부분을 복원했어요. 김종우가 자랑스럽게 가리켰어요. 정교한 목공 기술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누마루였습니다. 체험관을 둘러보는 동안 조경자는 감탄했어요.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살아있었거든요. 점심 여기서 드실까요? 체험관 식당에서 전통 한정식을 먹었어요. 조용한 한옥에서 먹는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오후에는 뭐 하실래요? 그냥 이 주변 걸어보면 어떨까요? 둘은 체험관 뒷산 둘레길을 걸었어요. 늦가을 단풍이 아직 남아있어서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후 4시쯤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일기예보에는 없었는데 잠깐 후 정말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거세졌어요. 어떡하죠? 차까지 좀 멀어요. 일단 체험관으로 가시죠. 서둘러 체험관으로 돌아왔지만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 하룻밤 머물 수 있을까요? 김종우가 체험관 사무실에 문의했어요. 네, 온돌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다행히 오늘 예약이 많지 않거든요. 조경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김종우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야 하는 거였죠. 괜찮으시겠어요? 김종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어쩔 수 없죠. 사실 조경자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계획된 하룻밤이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늑한 방이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둘은 낮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생각나네요. 김종우가 말했어요. 저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때는 우연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경자는 말을 멈췄어요. 너무 솔직한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선택이죠. 김종우가 조경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네. 조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종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경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이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김종우의 진심 어린 말에 조경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김종우가 조경자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 그 밤 두 사람은 진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이 함께했어요. 청송에서 돌아온 후 조경자와 김종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일주일 후 김종호가 작은 가방을 들고 조경자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거 며칠치 옷가지인데요. 여기서 지내시려고요? 괜찮으시다면요. 아직은 완전히 이사하기엔 이르지만 조경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게 김종우는 조경자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김종우는 집 아니곳 저곳을 고쳐주었어요. 삐걱거리던 문짝도 고치고 막혔던 수도꼭지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평생 이런 일을 했으니까요.
어느 날 김종우는 지붕 안쪽 석가래에 작은 금속 명패를 달았어요. 뭘 다시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완전한 일상을 함께하게 됐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같이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해요? 김종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좋아해요. 어머니가 혼자 있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조경자의 아들은 실제로 김종우를 반겼어요. 어머니가 오랜만에 밝아진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거든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종우가 조경자를 지붕 아래로 불렀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김종우가 가리킨 석가래에는 작은 황동 명패가 달려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조경자는 안경을 끼고 자세히 봤습니다. 경자의 집 종가 마음을 담아 마이너스 2024년.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조경자의 눈에 눈물이 났어요. 언제 이런 걸? 처음 지붕 고칠 때부터 계획했어요. 이 집이 정말 당신 집이라는 표시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김종우의 정성에 조경자는 감동했어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선물이었던 거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맙죠. 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셔서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로 김치를 담갔어요. 김종우가 서툴게 도와주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두 사람은 언덕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네요. 김종우가 조경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우리 둘 다요. 조경자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경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비가 새지 않았다면 김종우를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지붕에서 떨어진 빗물이 두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이제 그 지붕 아래에서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따뜻한 날들을요. 저녁 무렵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조경자 뒤로 김종우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행복해요. 저도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